모든 것이 제 불찰이고 제 부덕의 소치입니다. 국민 여러분께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 진심 어린 사과의 말씀부터 드리고 그리고 이 국정브리핑을 진행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브리핑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과라는 단어도 썼습니다. 문제는 구체적으로 무엇에 대한 사과인지 언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만약에 어떤 점에서 딱 집어서 한다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사과를 드리죠. 그리고 아닌 거는 또 아니라고 제가 얘기를 하고. 그러나 사실은 잘못 알려진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기들끼리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하고는 얘기한 적이 없는 걸 가지고 뭐 했다고 그러는 것이라든지 또는 뭐 언론에 민주당에서 뭐 그걸 공개를 했는데 그게 뭐 무슨 짜집기가 됐느니 뭐. 대통령 부인이 국정에 개입한다는 국정농단에 대한 문제의식도 일반과 다른 듯해 보였습니다. 대통령 부인이 대통령을 좀 도와서 어쨌든 선거도 좀 잘 치르고 국정도 남들한테 좀 욕 안 얻어먹고 좀 원만하게 잘 하기를 바라는 그런 일들을 국정농단이라고 그런다면은 그거는 국어사전을 좀 다시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은 좀 들고요. 2시간 동안 질의응답을 진행하면서 우리나라 권력 1순위는 김 여사라는 이 세간의 우려를 더 키우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휴대폰 관련 언급 들어보시죠. 제가 제 아내 휴대폰을 좀 보자고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라 제가 그냥 물어봤습니다. 반면 김 여사는 대통령의 휴대폰으로 대통령 대신 답장을 돌렸다고 합니다. 집에 와서 쓰러져 자면은 아침에 이렇게 일어나 보면 5시, 6시인데 안 자고 이렇게 엎드려서 제 휴대폰을 놓고 계속 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쳤냐? 지금 잠을 안 자고 뭐 하는 거냐? 그랬. 앞당긴 회견 일정과 사과도 김건희 여사의 입김이 작용했단 말도 했습니다. 괜히 무슨 임기 반환점에 이거라고 그래서 그동안의 국정 성과 이런 얘기만 하지 말고 사과를 좀 많이 하라고.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국정 관여고 농단은 아니겠죠? 국정 개입, 공천 개입에 대한 의혹은 지워지지 않았고 결국 마지막 기회로 불렸던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김건희 여사 지키기에만 낭비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대통령의 기자회견 내용 하나하나 뜯어보겠습니다. 가장 눈에 띄었던 건 제철을 악마화시켰다라는 표현인데 어떤 맥락에서 나온 것인지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여사님의 이제 대외 활동 중단 요구에 대한 네. 입장이 어떻게 되시는지 하고요. 네, 우선 공직자는 물론 아닙니다만은 대통령 부인이 대통령을 좀 도와서 국정도 남들한테 좀 욕 안 얻어먹고 좀 원만하게 잘 하기를 바라는 그런 일들을 국정농단이라고 그런다면은 그거는 국어사전을 좀 다시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은 좀 들고요. 다만 이제 어찌됐든 제가 검찰총장 할 때부터 저희 집사람도 하여튼 침소봉대는 기본이고 없는 것까지 만들어서 그야말로 저를 타겟으로 해서 제 처를 많이 좀 악마화시킨 거는 있습니다. 국익 활동상 반드시 해야 된다고 저와 제 참모들이 판단하는 일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중단해 왔습니다. 자, 김주영 의원님, 철을 악마화시켰다. 누가 그랬다는 걸까요? 대통령에게 너무 많은 기대를 했던 것 같습니다. 역시 대통령은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구나. 우리가 기대 안 했던 것만큼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기자회견은 확실하게 대국민 권력서열 정리를 해주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지금 김건희 여사가 욕 안 얻어먹고 원만하게 잘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도와준 것도 국정농단이냐. 그러니까 야당 탓, 국민 탓, 이제 국어사전 탓, 언론 탓 이렇게까지 했는데 욕 먹고 있잖아요. 원만하게 안 돌아가고 있잖아요. 뭔가 잘못돼 가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반성은 없고
그냥 억울하다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침소봉대하고 또 없는 것도 만들어졌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국민의 기대를 저버려도 너무 저버렸다라는 생각이고요. 근데 억울하지만 사과는 김건희 여사가 하라고 해서 했는데 뭐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고 지금 이런 무책임한 태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또 야당과 언론이 김건희 여사가 없는 것을까지를 만들어서 지금 그 악마화했다는 것인데 과연 그랬습니까? 명품백, 양평고속도로 주가 조작, 공천 개입 뭐 이런 거 전부 다 김건희 여사가 만들어낸 작품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누구를 탓하려고 여기를 나왔습니까? 그래서 반성은 없었고 결국 다 남 탓이고 야당 탓이고 누구 탓만 하다 들어갔는데 뭐 그런 대통령의 모습 보면서 국민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지 과연 납득이 됐겠습니까? 네, 탓으로 끝났다. 김용남 의원님, 네. 여사의 국정 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진심 어린 조언이었을 뿐이다라는 취지로 답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 오늘 발표된 전국 지표조사도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19% 나왔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발표된 갤럽도 19% 나왔는데요. 거의 80% 가까운 부정평가를 하는 이유 중에 1위로 지목된 것이 영부인과 관련한 그 잘못된 행동이에요. 예. 사실은 영부인 때문에 부정평가를 한다는 게 가장 1순위로 올라왔는데 지금 대통령의 저 말씀을 들으면 문제의식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영부인은 열심히 나를 돕기 위해서 진심 어린 조언을 했을 뿐인데 뭐 언론이 됐던 야당이 됐던 김건희 여사가 매우 억울하게 악마화됐고 그 악마화 시킨 사람들이 잘못이다 이런 인식이거든요. 예. 다시 한번 심각하다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예. 현실 인식이 완전히 왜곡되어 있어요. 예, 정광재 의원님. 예. 사실 저 악마화라는 표현이 대외 활동 중단 여부에 대한 질문에서 비롯된 것이거든요. 예. 대외 활동 중단은 한동훈 대표도 요구했던 사항이잖아요. 네. 사실 그 이번 기자회견에 대해서 혹평을 하려면 그러고 싶은 사람들은 굉장히 그 혹평을 할 겁니다. 반대로 과거보다는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이 진정성 어린 모습을 보였고 태도의 변화가 있었다라고 평가할 만한 부분도 전 당연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전 결과적으로 이번 그 기자회견에서 제일 아쉬웠던 부분이 이런 거예요. 사실상 중단하고 있다와 그리고 한동훈 대표나 당에서 요구하고 있는 활동 중단. 이거는 전 결과적으로는 같은 결과를 말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상 중단하고 있다는 시점에서 지금 이제 외부 활동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그 말을 바꿔서 이제부터 활동을 중단하겠습니다. 예. 라고 대통령께서 얘기했다면 그것을 받아들이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확실히 좀 변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구나라고 인식했을 텐데 이 부분을 그렇게 표현하지 못한 부분이 굉장히 전 아쉽더라고요. 그리고 뭐 악마화시켰다는 표현은 저는 지난 대선 과정과 임기 초반엔 분명히 야당을 중심으로 김건희 여사에 대한 공격이 지나쳤다는 점은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하나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일정 부분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이 커지다 보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뭐 국민적 불신이 커지고 있다는 점은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겠죠. 예. 꼭 필요한 대외 활동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네. 그 기준이 뭘까요? 지금 대통령은 이미 중단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최근에 마포대교 일정은 무엇이며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거든요. 대통령 생각을 재단하기가 상당히 어렵죠. 상식에 벗어나 있는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최고 지도자라면 해야 된다는 범주가 있는데 그 범주에서 이미 벗어난 지가 오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해석한다는 것 자체도 무의미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미 중단했는데 마포대교 순실은 또 무슨 말이며 마음건강, 정신건강 토론회는 간담회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리고 개식용 간담과 관련돼서는 또 무엇이었습니까? 그동안 있었던 명품 쇼핑은 누가 했습니까? 김건희 여사 아닙니까? 대외 활동 이미 중단했는데 왜 국민들로부터 지탄받는 그러한 행동이 계속 이어졌습니까? 이렇게 대통령이 입만 열면 거짓말을 계속 아무렇지도 않게 하기 때문에 국민은
국민은 도저히 안 되겠다, 도저히 참을 수 없겠다라고 해서 이제 지지율이 20% 이하로 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본인이 오늘 왜 그 자리에 섰는지도 모르고 저 자리에 쓴 모습이 더욱더 했고요. 오늘 했던 말 중에 거짓말이 몇 가지가 있죠. 이미 중단했다는 것도 거짓말이고, 또 하나는 김건희 특검이 위헌이다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그 박근혜 특검 때, 박근혜 국정농단 특검 때 위헌 소송, 위헌 논란이 있었을 때 헌재가 했던 입법권의 재량이다라고 분명하게 판시한 내용을 모를 리 없는 사람이 김건희 특검은 위헌이다라고 또 거짓말을 했죠. 네. 이렇게 거짓말 퍼레이드를 계속한 오늘의 하루였습니다. 예. 자, 윤 대통령에 대해서 대외 활동 중단에 대한 질문이 다시 나왔거든요. 그러자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사님 관련해서 좀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대외 활동을 이미 뭐 좀 자제 내지는 자제가 아니라 예. 사실상 중단해 왔고 앞으로도 중단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신중하지 못한 처신이라고 하셨는데 앞으로 신중한 처신을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그걸 좀 부탁드리고요. 이게 앞으로 부부싸움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외 활동이야 이제 제 2부속실을 통해서 이렇게 하면 되고, 어떤 면에서 보면은 좀 순진한 면도 있고, 제가 이거 제 아내라고 이렇게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부부싸움을 앞으로 많이 해야겠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일단 김건희 여사 뜻에 반하는 일들이 좀 많아질 것이라는 걸로 전 읽혔습니다. 예.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는 여전히 뭐 대외 활동에 대한 의지가 좀 있겠지만 본인이 그 뜻을 막아서라도, 그러니까 부부싸움을 해서라도 김건희 여사의 대외적인 공식 활동을 자제시키겠다, 중단시키겠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고요. 이미 사실상 중단하고 있다는 것은 지난 9월에 체코 순방 이후 그때서부터 이제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검찰의 불기소라든가 명태균 씨와 관련한 통화, 리스크 이런 것들이 폭증됐기 때문에 그 이후서부터는 지금 김건희 여사는 대외 활동 거의 안 하고 있다고 봐도 됩니다. 예. 지난번에 폴란드 정상이 왔을 때 그때 정도나 일정에 참여했을 뿐이지 지난 뭐 한 달 보름 이상 김건희 여사의 공식 활동이 없었다는 점에서 사실상 활동을 중단했고 앞으로도 이런 활동을 안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본인과 참모진이 생각하는 꼭 필요한 행사에만 참석시키겠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당에서 요구한 전면 활동 중단을 그래도 어느 정도는 수용한 결과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요. 부부싸움을 근데 자주 해서만은 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리스크를 줄이긴 어렵겠죠. 부속실 설치한다고 하셨고 특별감찰관도 국회에서 추천하면 임명한다고 했고요. 활동도 사실상 전면 중단을 선언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예. 뜻을 저는 일정 부분 내비쳤다고 봅니다. 체코 순방 이후에는 대외 활동이 거의 없었다 이 말씀이네요. 네. 김용남 의원님. 네. 부부싸움을 할 정도로 이걸 못하게 하면 김 여사가 의지가 그만큼 대외 활동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라는 얘기도 되고 네. 그걸 말리기가 그렇게 어렵다라는 얘기도 되잖아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죠. 근데 윤석열 대통령의 저런 답변은 사태의 심각성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해요. 지금 보면 국민들께서 보시는 거는 영부인이 지금 국정에 개입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인사도 영부인이 상당한 영향력을 끼쳐서 인사 개입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대통령실에 이른바 김건희 라인을 구성해서 뭐 해서는 안 될 일을 지금 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건데 예. 저런 부분에 대해서 해법을 이야기하면서 부부싸움을 언급하는 거는 뭐랄까요?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 지금 국민적 분노를 너무 가볍게 여기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좀 걱정이 앞섭니다. 예. 자, 부부싸움 언급하고 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을 좀 하겠다라면서 아주 길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덧붙였는데 김 여사와의 일화를 소개했습니다. 듣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제 휴대폰 번호가 공개가 됐습니다. 그날 하루만 문자가 한 3,000개가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하루 종일 뭐 사람들 만나고 뭐 여기저기 막 다니고 이제 지쳐갖고 집에 와서 쓰러져 자면은 아침에 이렇게 일어나 보면 5시, 6시인데 안 자고 이렇게 엎드려서
제 휴대폰을 놓고 계속 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쳤냐? 지금 잠을 안 자고 뭐 하는 거냐? 그랬더니 아니 사람들이 이렇게 지지하는 사람들 또 뭐 이런 것 좀 잘해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니 뭐 답을 해줘야 하는 것이지. 그러면서 잠을 안 자고 완전히 그 저 날밤이 바뀌어가지고 그렇게 이제 했었습니다. 누구한테 도움을 받으면은 말 한마디라도 이렇게 인연을 딱 못 끊고 말 한마디라도 고맙다는 얘기를 해야 된다는 그런 거를 좀 가지고 있다 보니 이런 문제가 좀 생긴 것 같습니다. 이게 전부 제 책임입니다. 그래도 지금도 하여튼 휴대폰 없애라는 분이 많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를 모르겠어요. 워낙 오래 쓰던 번호라 정말 아까워서 그런 마음도 있겠지만 사실은 제 초도 휴대폰 바꿨어야 되고요. 예. 2년을 딱 못 끊고 말 한마디라도 고맙다는 얘기를 했어야 됐다. 그러니까 역시나 표현만 달라지 박절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거보다 중요한 게 아내 휴대폰을 좀 보자고 했을 때는 내가 이걸 볼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면서도 아내는 자신의 휴대폰을 열어서 일일이 답장을 하고 있었다. 이게 뭐가 좀 앞뒤가 뭐랄까요? 서로 위치가 좀 바뀐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전혀 정상적인 모습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과거에는 매절하지 못해, 박절하지 못해, 매정하지 못해 이러다가 이제 순진한 아내 얘기 나왔죠. 또 인연을 딱 못 끊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 보수 언론에서 나라냐 아내냐 선택해라 이런 얘기 있었는데 네. 나라도 국민도 저버리고 아내를 선택한 결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의 기자회견도 그런 모습이었고요. 그래서 대통령의 휴대폰은 여사가 마음대로 다 들여다보고 오는 모든 문자 3촌통 왔다면서요. 그거 일일이 다 답하고 그러고 있는데 대통령은 오늘 내가 집사람 휴대폰을 보자고 할 수도 없고 물어봤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사는 마음껏 모든 것을 다 보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대통령은 그냥 뭐 못하는 거 아닙니까? 물었는데 답도 제대로 못 들은 거 아닙니까? 아니면 뭘 정확하게 물었는지도 모르겠고요. 그래서 과거의 여사의 발언들이 막 떠오르는 거죠. 대통령은 뭐 바보다, 나 없으면 아무것도 못한다, 철없는 오빠, 지가 뭘 알아 이런 얘기 막 머리를 속을 막 날아다니더라고요. 그래서 그 모습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오늘 그 단편적인 모습이었다 생각하고요. 이로써 사람은 안 변한다. 사랑은 변하는데 사람은 안 변한다 이런 얘기 있는데 사랑도 안 변하는 것 같고 예. 사람도 안 변하는 것 같고 그냥 나라와 국민은 안중에 없는 그냥 대통령의 모습이었고 그리고 V1, 뭐 V0 이런 얘기 나왔는데 누가 더 우위에 서 있는가를 정확하게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모습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휴대폰을 안 바꿔서 생긴 문제로 치부하는 것 같았고 이에 대해서 조국혁신당이 이런 입장을 냈더라고요.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휴대폰이 문제라면 휴대폰을 구속해야 하는가? 어떤 의미입니까? 오늘 여러 가지 다른 그 탓을 좀 했죠. 참모 탓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잘못된 잘 했다고 참모 탓도 얘기했고 언론 탓도 했고 당정 간의 갈등은 언론 탓이다라는 얘기했는데 듣다 보다 못해 이제 휴대폰 탓까지 나올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그래서 대통령은 항상 상상 그 이상이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휴대폰이 문제라고 하면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지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이 안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대국민 담화 기자회견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국민들이 나한테 지금 시점에서 무엇을 듣고 싶은지 그것을 나는 어떻게 얘기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나와야 되는데 예. 그런 고민 하나도 없이 그냥 나와서 만담꾼처럼 아무나 정제되지 않은 말을 그냥 아무 말 대잔치를 한 거죠. 대통령의 이 정도의 수준 가지고 대한민국이 정말 앞으로 얼마나 암담한지 할 것인지 정말 가름하기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